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례입니다. 자, 7단원 이론편 이제 후반부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직선과 평면에 대한 수직, 그 중에서도 삼수선의 정리,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이 4개가 있잖아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뭐 꼬이친 직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표현했던 내용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이 오늘 시간에 나오고요. 이게 바로 공간도형에서 공부할 두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수많은 이론이 쏟아져 나올 텐데, 우선은 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재는 148페이지고요. 이렇게 생긴 정리 10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리가 뭔지는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정리, 뭐 티오럼이라고 부르는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 근데 정리 10 앞에도 보면은 정석 교재의 뭐 어드바이스 부분을 보면은 수많은 정리가 있어요. 수많은 정리. 그리고 그 수많은 정리는 대부분 다 공리 내지는 정의로부터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했지. 왜 안 했냐?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정석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리를 공부를 하다 보는데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당연해 보이는데 증명을 하려고 봤더니 증명이 잘 되지도 않고 이러면서 약간 속된 말로 멘탈이 이제 나갔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 중에서 교육 과정에 있으면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 있고요. 교육 과정에 있지만 지엽적인 게 있고요. 교육 과정에도 없는, 다시 말하면 그냥 어떤 수학적인 이해를 돕기 나와 있는 거지 시험 문제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리 뭐 10번이나 11번이나 12번 같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11번은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좀 많지. 많아도 전혀 안 많아. 선생님 말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뭐 10번이나 12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충분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이랑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뭐 앞에 나온 1번부터 9번까지 내용들은요. 그냥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서 충분하고요. 심지어 안 읽어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는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뭐 다 중요하고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내신 기간에 뭐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증명을 해줬다거나 또 보충자료 나눠주면서 수행평가 같은 걸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시험 기간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 95% 이상의 학교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도 충분하고 특히나 고3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약을 조절해서 1번 열심히, 2번 열심히, 3번 열심히, 9번 열심히, 10번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빠르게 그냥 쭉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넘어가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뜯어서 해부를 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강약을 조절해서. 근데 혼자 공부하면 알 수가 없잖아.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강약을 조절하면서.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뭘 하느냐?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을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수직인 것만 좀 두드려 팰 거예요. 수직인 것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 건 너무 쉽지. 수직인 거야. 또 평면과 평면이 수직인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선에 대고 수선을 그었을 때 두 수선이 수직인 게 수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직선하고 평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을 때 요게 수직인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이거는 아까처럼 뭐 이 한 점에서 바닥에 내려갖고 삼각형을 만들 수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보통 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말을 집중해 주시고 자 우선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요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이면은 요 직선은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기억납니까? 요 직선은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봐드리셔요. 그러니까 뭐 요 직선은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뭐 이 직선하고 수직이고 등등등등등. 알겠죠? 자, 그리고 10번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밑줄 그세요? 두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평면의 수직이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뭘 외우느냐? 두 직선에. 자, 가볍게 쭉 읽어보시고 먼저. 막 엄밀하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직선 A가 있어요. 직선 B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선 L이 하나가 있는데 그 L이 A랑도 수직이고 그 L이 B랑도 수직이면, 다시 말하면 A, B가 서로 만나게 되면 한 평면을 만들게 되잖아요. 한 평을 만드는데 이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 A, B에 어떤 직선 L이 각각 수직이면, 그러니까 L도 B랑 수직이고 L도 A랑 수직이면, 각각 수직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요 L은 알파랑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언제 직선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 평면 알파랑 L이 수직이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와 있으면 이거는 이 직선 L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고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뜻인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거꾸로. 이 직선이 평면 알파에 있는 두 직선하고 수직이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직선은 평면 알파랑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다가 써먹느냐? 여기다 써먹습니다. 항상 쌤이 좋아하는 정사면체. 정사면체. 네, 정사면체. 이 정사면체가 있으면 정사면체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 L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직선 M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L과 M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꼬인위치에 있습니다. L과 M은 서로 꼬인위치에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L과 M이 이루는 각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해. 그럼 구할 수 있습니다. L과 M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이 CD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수직, 중점. 여기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여기 당연히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M에 대해서 M이 이 첫 번째 파란색하고 수직입니다. M이 두 번째 파란색과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M이 다시 말하면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 이 두 직선으로부터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 M이 만나는 두 직선과 각각 수직이면 그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걸 쌤이 알파라고 놓으면은 이 M은 알파하고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리 10번인 거죠. 어떤 직선이 평면 알파상에 있는 두 직선하고 수직이면은 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그럼 이제 M이 알파랑 수직이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거야. 따라서 뭐랑 수직입니까? M이 L하고도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M이 첫 번째랑 수직이고 M이 두 번째랑 수직이면은 M이 이 평면하고 수직이고 그럼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M이 L하고도 수직이 됩니다. 끝! 결국에는 이 꼬인위치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90도. 선생님 90도가 아닌 경우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적당히 평행을 만나게 하면 되는데 뭐 이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10번, 11번, 12번은 뭐 핵심이 되는 단어나 용어는 외우셔야 되는데 그중에 11번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10번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렇게 두 직선,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증명은 정석 교재에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증명에 중요한 파트가 있어. 그거는 증명하고 그냥 가볍게 봐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보다는 요거를 활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11번. 요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증명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또 별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 용어보다는 문제에 적용하는 활용이 훨씬 중요한데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고 뭐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놓고 외우시고요. 3수선의 정리. 뭐 3자가 석삼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이 3개가 있대요. 이것들로부터 파생되는 정리입니다. 3수선의 정리. 3수선의 정리. 그 중에서도 요 세 번째 거는 이게 그게요. 뭐 틀렸다가 아니야.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좀 덜 중요해. 덜 중요하고 1번하고 2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3번도 설명하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는 1번하고 2번이 중요합니다. 1번하고 2번으로 풉니다. 수능 기준으로 100%, 내신 기준으로 한 99%. 그러니까 1번, 2번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대등한, 이게 뭐냐면 얘도 열심히 외우고 얘도 열심히 외우고 얘도 열심히 외우면 막 머릿속에 혼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엑기스가 되는 것만 딱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서서히 내가 아는 걸 넓혀가는 방식이 이런 낯선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도 중요해, 2번도 중요해, 3번도 중요해, 다시 복습해볼까? 1번도 중요해. 이게 아니라 3번 버리고 1, 2번은 또 같은 내용이야.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글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러면 평면 하나 그립니다. 평면 위에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 직선을 문제에서는 A라고 놨어요. 소문자 ABC, 뭐 엘레멘. 그리고 평면 밖에 한 점을 잡습니다. 이걸 P라고 놓습니다. 뭐가 삼수선의 정리냐? 첫 번째, 잘 봐. 삼수선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평면, 그러니까 점, 직선, 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의 발을 M이라고 놓습니다. 첫 번째, 평면 밖에 한 점의 평면에 수선을 빡 긋는 거야. 수선을 쫙 긋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평면상에 있는 직선에다가 또 수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이 성립하느냐? 여기서 바닥 평면에 수선을 빡 긋고 여기서 교선에다 수선을 빡 긋고 이거 두 개를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각이 뭐가 되느냐? 수직이 됩니다. 이게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이 빨간색이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삼수정리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다 별표 쳐놓으십시오. 바닥 평면에 내리는 수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닥 평면에 이렇게 반듯한 수선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을 긋게 되면은 나머지는 연결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무슨 삼선의 정리냐? 또 하나가 뭐냐? 이런 점이 P예요. 여기 똑같이 A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번엔 여기서 바닥 평면을 똑같이 수직을 그어요. M이라고 놓습니다. 똑같아. 이게 필요해요. 중요해. 그 다음에 이 점 P에서 이 L에다가 수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 부분의 수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여기서 바로 여기서 긋게 되면은 그때 요거 두 개는 연결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수직이 됩니다. 이게 삼선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그냥 비슷한 내용이죠. 얘가 여러분 교재에서 1번 내용이고요. 얘가 2번 내용인데 뭐 1번, 2번 구분을 할 실익은 따로 없고 바닥 평면에 수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의 수직을 긋건 위에서 여기다 수직을 긋건 하나가 수직이면 나머지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수직이 됩니다가 바로 삼선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삼선의 정리, 삼선의 정리, 삼선의 정리, 삼선의 정리.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 아까 쌤이 좀 덜 중요하다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한 평면이 있고요. 똑같아요.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닥 평면에 수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수직을 그어요. 이렇게. 여기는 어떤 특정 한 점을 잡습니다. 한 점을 잡아.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수직이 돼.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각도가 또 수직이 돼. 바닥 평면의 수직이 아니라 요렇게 연결 선분하고 이렇게 연결 선분해서 수직이 돼. 그러면 결론 그때 요 직선은 바닥 평면 알파랑 수직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자 일단은 삼선의 정리는 앞에 두 개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 이해는 돼. 설명을 선생님이 잘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문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감이 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학생이라고 하면 뭐 읽으면서 감이 오겠지만 선생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렇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를 문제 어떻게 적용할지까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들어줄 거야. 바로
3수선의 정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로 콤보가 이면각에 적용이 됩니다. 이면각에 사용이 됩니다. 3수선의 정리는요, 이면각과의 콤보가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직사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는 5, 여기는 4, 여기는 3, 뭐, 이렇게. 이런 직육면체가 나와요, 직육면체. 잘 봐요.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 이 노란색 삼각형이 바닥면과 이루는 이면각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각의 정의입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이 바닥면과 이루는 이면각을 구하십시오.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어떻게 구할까요? 뭐 어떻게 하더라? 교선을 먼저 찾아. 교선. 여기 교선. 그다음에 교선에다가 수선을 그어. 그러면은 노란색이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수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바닥에다가 이제 수선을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그으면 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강력하게 3수선의 정리가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를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각이 수직이 됩니다. 자, 이거를 방금 배웠던 3수선의 정리랑 같이 관계시켜서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3분이 반드시 바닥하고 수직이 됩니다. 직육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파란색 3분이 바닥면하고 수직입니다. 바닥에 있는 한 직선 교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닥면의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꼭점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두 번째 3선의 정리에서 요거 두 개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성립된 거냐면은 교선에 대해서 위에 노란색 평면에서도 수선을 그었고 바닥면에서 수선을 그었기 때문에 두 수선이 이루는 각, 요걸 우리가 이제 이면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높이가 이제 5가 되는 거죠. 이 세타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나 이 길이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녹색으로 표현한 교선이 이렇게 생긴 교선인 거야, 지금. 이 길이가 3이고요. 여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똑같냐면 여기서 또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삼각형은 2분의 1의 밑변 높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5니까 2분의 1의 밑변 5 높이 h라고 표현했습니다. 없어지면은 h는 5분의 12가 되어서 이 길이가 5분의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였어요?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얼마예요? 12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12분의 25.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각은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면각을 구하는 과정에서 교선에 수선 긋는데 3선의 정리해서 바닥에 수선만 있으면 하나가 수직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가 수직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수직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것도 연결해도 이게 수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 아니어도 여기 수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빨간색처럼 하나가 수직이면은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반드시 수직이 되는 거죠. 이게 3선의 정리학번의 강력한 점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점.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선생님 증명 안 합니까? 증명하겠습니다. 네, 증명할게요. 보세요. 3선 정리가 뭐라고? 여기서 바닥에 수직이야. 교선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면은 자동으로 요거 두 개는
연결하면은 수직이 됩니다. 이게 삼수선 정리입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 별표로 표현한 바닥에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선생님이 요 바닥에 있는 직선 하나를 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뭐가 성립하냐면은, 얘가 바닥에 수직이니까, 요 직선은 바닥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입니다. 따라서 요 직선, 아까 뭐 P였고, 여기가 M이었고, 여기가 N이었으면, 첫 번째, PM이라는 선분과 A는 수직이 됩니다. 그죠? 얘가 바닥에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걷기 때문에 선분 PN과 또 A가 수직이 됩니다. 얘랑 얘가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두 직선과 서로 수직이죠. 이 A라고 하는 직선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긴 평면, 이 직선 A는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면을 쌤이 베타라고 나볼게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직선은 베타하고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직선 A가 이 베타랑 수직이면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A는 MN, 노란색 직선하고도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나올 때만 증명할 수는 없잖아. 뭐 아까 뭐 두 번째 것도 반대죠. 뭐 이게 연결해서 수직이면은 똑같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증명을 한 번쯤 하시고 이게 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이면각 플러스 뭐 다른 것에 적용을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이론. 12번째 나와 있는 정리는 그냥 읽어보시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혼동이 안 되게, 이건 오히려 앞에 했던 것처럼 더 외울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일 때 L을 포함하는 모든 평면은 알파의 수직이다. 이거 아까 했었죠.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 점을 지나고 알파의 수직인 직선 딱 하나뿐이다. 자, 보세요. 이게 평면 알파가 있으면 이 알파의 수직인 직선들은 겁내 많지. 겁내 많아, 이렇게. 겁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한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뭐 반대는 아니죠.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은 수직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은 평행할 수도 있고 뭐 수직할 수도 있고 이건 뭐 하여튼 하지만 수직인 직선들은 서로 평행합니다. 자,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 직선의 수직인 두 평면은 서로 평행하다. 한 직선이 있으면 수직인 평면 수직이야. 또 수직인 평면, 이 두 개는 서로 평행합니다. 혼동 안 되겠. 이 4번, 5번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는데 혼동이 안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직선에 평행한 두 평면은 평행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6번.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의 교선은 처음 평면의 수직이다. 한 평면에 수직인 두 평면의 교선이 있어요. 한 평면, 이렇게 할까요? 한 평면에 한 평면이 알파가 있으면 여기에 수직인 첫 번째 평면, 수직인 두 번째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교선이 있잖아. 그 교선은 잠깐만요.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의 교선은 처음 평면의 수직이다. 잠깐만, 이게 말 이상하네요. 이 그림이 아닌가 보네요. 잠깐만, 선생님 헷갈립니다. 다시 6번.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 자, 이 그림을 좀 헷갈려가지고.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의 교선은
천평면의 수직이다. 자, 그림 이 그림이군요. 한 평면이 있으면 이 한 평면에 수직인 첫 번째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인 첫 번째 평면. 얘랑 얘가 수직인 거예요.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그다음 한 평면에 얘랑 수직인 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평면인 거예요. 이렇게 감마. 그래서 알파와 감마도 서로 수직합니다. 이렇게. 알파랑 베타도 수직이고 알파랑 감마도 수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둘의 교선이지, 교선이. 이 교선이 처음 평면의 수직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역시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말을 보고 이해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7-4번까지 풀고 뒤에 이제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네. 처음이라 쌤이 일부러 걸음마 단계까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7단 이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각에 대한 정의, 삼선의 정리 끝입니다. 삼선의 이제 문제에 적용되는 훈련들을 좀 하는 거야. 오른쪽 그림의 정면체에 대해서 다음 그림 답하십시오. 대각선 AG의 길이가 6이었을 때, A부터 G까지의 길이가 6이었을 때, 정면체 부피를 구하시오. 정면체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바닥에다 내린 수선 연결을 해. 그럼 얘가 직각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 A라고 하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2A가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A이고 루트 2A면 이 길이가 루트 3A가 됩니다. 맞습니까? 요게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어요. A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분의 6이니까 이 값은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부피는 A 세제곱이니까 2루트 3의 세제곱이 돼서 83, 24, 루트 3, 뭐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BD, BDE. 이 넓이가 8루트 3이래. 그럼 똑같아요. 한 변의 길이 A라고 놓으면은 이 길이가 루트 2A야. 이 길이 역시 루트 2A입니다. 이 길이 역시 루트 2A입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저렇게 삼각형 BDE를 구한 게 이게 나온다는 뜻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이 8루트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없어지고 없어지면 얘가 2A 제곱은 32니까 넘기시면은 A는 4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4일 때 대각선 AG 아까 뭐 했습니까? 아까 네, 루트 3A니까 루트 3A니까 4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1cm일 대각선 AG를 포함하고 HF의 평행한 평면으로 이 정육면체를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우와. 자, 보세요. 한 모서리를 이제 1로 잡았어요. 이렇게. 대각선 AG가 있습니다. AG가 이렇게 있습니다. AG가. 이 AG를 포함하고 직선 HF의 평행한 HF가 이렇게 있습니다. HF가. 이 HF의 평행한 평면으로 이 정육면체를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면서 얘에 평행해야 돼요. 그럼 이게 평행하단 말이 좀 어색할 텐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HF가 이 DB랑 지금 평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반으로 대각선을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중점 보입니까? A하고 G의 중점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A하고 G의 중점을 지나면서 HF나 BD의 평행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긴 요 점을 이제 AG가 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가 AG를 포함하고 요거를 평행하게 된 평면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이렇게 생겼겠죠.
얘랑 얘를 연결하고 얘랑 얘를 연결하고 얘랑 얘를 연결하고 얘랑 얘를 연결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단 말 무슨 말입니까? 직선을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HF를 위아래 평행시켰을 때 이 평면하고 완전히 포개지거나 평행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만나려면 동시에 한 번에 확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쭉 평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 직선이 이 빨간색 평면에 한 번에 확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요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겁니다. 이 도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연히 마른 모지, 마른 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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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른 모입니다, 마른 모. 마른 모입니다. 짧은 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지금 루트 1, 루트 2.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루트 1, 루트 2.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긴 길이가 얼마입니까? 긴 길이가. 요 긴 길이가 얼마입니까? 긴 길이가. 긴 길이가. 아까 했잖아. 루트 3이 루트 3. 그럼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뭐 그냥 간단하네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직사각형 넓이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야. 이거 그냥 2로 나누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넓이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똑같으니까 나누기 2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분의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알겠지? 이게 얘를 평행하면서 A줄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이 딱 저거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처음에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단 말은 위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안 만나거나 한 번에 포함이 확 돼버리거나 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4번까지 했고요. 7-5번부터 문항이 좀 남아있죠. 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인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